안녕하세요. 네이처PT 대표 건강운동관리사 화타입니다. 회원님이 스쿼트를 할 때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을 가라고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스쿼트를 할 때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해서 아프지 않게 스쿼트를 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스쿼트 무릎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은 관절이 움직이는 순서입니다. 스쿼트를 할 때는 항상 고관절이 먼저 움직이고 무릎이 함께 움직여줘야 돼요. 그렇다고 데드리프트를 하듯이 엉덩이를 뒤로 빼라는 게 아닙니다. 대각선 밑으로 엉덩이가 내려가되 고관절이 먼저 사용되면서 내려가야 됩니다. 1년차 트레이너라면 회원님이 스쿼트를 할 때 고관절이 먼저 움직이는지를 관찰해 보세요. 미세한 차이지만 움직이는 순서가 눈에 보일 거예요. 특히 무거운 무게를 들고 스쿼트를 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릎의 방향입니다. 무릎의 방향은 발가락을 따라서 움직여줘야 돼요. 무릎이 너무 안으로 모이거나 바깥으로 벌어지지 않게 발가락 방향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앉았다가 일어납니다. 이 무릎 방향은 너무 중요해서 모르는 트레이너들이 없을 거예요. 만약 몰랐다면 꼭 기억해서 회원님들한테 가르쳐주세요. 그런데 이 두 가지만 지킨다고 무릎 통증이 다 없어질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에 아픈 사람들은 한 명도 없겠죠. 앞에 설명한 내용들은 초보 트레이너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이고, 이제부터 나올 내용은 연차별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집중해서 보시고 만약 몰랐다면 꼭 수업에 적용해보세요. 이제 3년차 트레이너들은 무릎 통증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3년차 정도면 해부학이 이제 빠삭해졌을 레벨이기 때문에 해부학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무릎이 안으로 모이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해부학적으로 접근하면 무릎을 안으로 모이게 만드는 근육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근육은 TFA, 대퇴근막 장근입니다. 이 근육은 스쿼트를 할 때 앉았다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무릎을 안으로 모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 근육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먼저 가볍게 손으로 근육을 마사지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릎에 가까운 IT 밴드를 폼롤러로 풀어줍니다. 그러면 무릎을 안으로 모으는 힘이 약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대퇴골의 외회전을 만들어주는 대둔근, 엉덩이 근육을 활성시키는 운동을 해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힙브릿지, 힙스러스트 그런 동작들이 있겠죠. 더 나아가서 스쿼트에 이것들을 적용시키면 무릎이 모이면서 스쿼트를 하지 않을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먼저 하고 스쿼트를 하게 되면 무릎이 안으로 모이는 통증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육은 대퇴직근입니다. 이 근육은 골반에 붙어서 무릎을 지나가지고 붙어있는 근육이에요. 이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면 골반을 앞으로 꺾이게도 만들고 무릎에 압박을 줘서 무릎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근육도 마찬가지로 폼롤러로 근육을 좀 풀어주고 스쿼트를 하면 통증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던 대둔근을 함께 활성시켜주면 골반의 안정성도 올라가고, 그리고 대퇴직근의 긴장도, 활성도도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무릎 통증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스쿼트 할 때 대퇴직근 때문에 생기는 통증은 사라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5년차 이상 된 트레이너들의 접근 방식입니다. 이제는 해부학을 넘어서 신경계 그리고 심리까지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회원님의 성향과 그리고 환경을 알아야 돼요. 특히 평소에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인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에서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성향과 환경이 중요하냐면 몸의 긴장도가 높으면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몸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움직임에 있어서 필요한 안정근들을 먼저 쓸 확률이 낮습니다. 특히 횡격막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복강내압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럴 때는 먼저 몸의 긴장도를 떨어뜨려 줘야 되고 횡격막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복강내압을 잘 쓸 수 있도록 코어도 세팅을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선행한 상태에서 이거를 적용해서 스쿼트를 해보세요. 그러면 무릎 통증 없이 스쿼트가 잘 될 수 있어요. 만약 그래도 무릎 통증이 생긴다면 다른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고관절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지만 만약 다른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찾아서 원인을 없애줘야 됩니다. 다른 문제들 중 고관절의 문제에 대해서만 알아볼게요.
만약 엉덩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엉덩이 근육을 무의식 중에 사용할 수 있게 목표 상황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월볼이라는 공을 놔두고 엉덩이가 공을 향해서 앉아졌다가 일어나게 유도하는 거예요. 이때 또 중요한 사항은 월볼로 엉덩이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게 아닌 엉덩이를 월볼에 스치듯이 닿였다가 올라온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조금의 말 차이가 엉덩이를 더 쓰게 만드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스쿼트 무릎 통증만 가지고도 연차별로 접근 방식이 달라요. 그러나 1년차 트레이너라고 5년차 이상 트레이너들의 방식을 따라하면 안 되거나 아니면 못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단지 연차별로 경험과 지식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이는 게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접근 방식의 차이는 이렇지 않을까 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또한 스쿼트 무릎 통증 자체만 가지고도 원인은 워낙 다양해요. 고관절, 무릎, 발목 등등 각자마다 다른 원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회원님의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는 게 진짜 중요해요. 앞으로도 다양한 통증 원인 그리고 뼈소리 원인 같은 것들을 연차별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구독을 눌러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세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항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를 풀어서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열심히 공부하는 모든 트레이너가 인정받는 그날까지 아자아자